애플이 테슬라 엔지니어들 잡으려고 전화폭탄 돌렸던 실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 가지고 왔어요. 애플이요. 그 아이폰 만드는 애플 맞아요. 그 회사가 전기차 만들려고 했던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완전 물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이 애플이 전기차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에 테슬라 엔지니어들한테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아예 전화기 플러그를 뽑아버렸대요. 진짜 상상이 가세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아예 전화기를 꺼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직접 꺼냈어요.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애플이 테슬라를 상대로 완전 카펫 폭격 수준으로 채용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카펫 폭격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탄을 융단 깔듯이 빽빽하게 떨어뜨린다는 군사 용어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전화기 플러그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애플이 제시한 조건이에요. 머스크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애플의 첫 제안이 면접도 없이 바로 테슬라 연봉의 2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면접도 안 보고요. 그냥 오프닝 오퍼로 2배를 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공격적인 스카우트였는지 느껴지시죠? 자, 그럼 여기서 애플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배경을 좀 짚어볼게요. 애플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냐면 프로젝트 타이탄이에요. 완전 비밀 프로젝트였죠. 애플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최고 기밀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 애플이 뭘 계획했냐면요. 2028년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야심찬 계획이었던 게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차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계속 바뀌기 시작했어요. 애플이 처음 목표로 했던 건 완전 자율주행이었는데 나중에는 제한적 자율주행으로 목표를 낮췄어요. 2028년 출시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애플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업계 거인들을 상대로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2024년 초에 애플이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2,000명이 넘는 직원들한테 이메일 한 통으로 프로젝트 타이탄이 종료됐다는 걸 통보했어요. 상상이 가세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규모죠. 웨드부시라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가 이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애플한테는 이미 상황이 명백했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이 싸움은 애플한테 너무 힘든 오르막길이 될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브스가 말하길 이 프로젝트 타이탄에 있던 엔지니어들 대부분이 지금은 다 애플의 AI 프로젝트로 옮겨갔대요.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애플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의 최고 인재들을 빼오는 거였어요. 근데 애플이 테슬라 직원만 빼간 건 아니에요. 실제로 애플이 전 테슬라 직원들을 프로젝트에 영입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클 슈베쿠치라는 엔지니어링 시니어 디렉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테슬라에 있다가 애플로로 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나중에 애플을 떠나서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로 갔어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테슬라가 애플을 상대로는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원 스카우트 문제로요. 근데 테슬라가 다른 회사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요.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경쟁사를 상대로는 2020년 중반에 소송을 걸었어요. 리비안이 테슬라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는 게 경악스러운 패턴이라고 주장하면서요. 그럼 왜 애플한테는 소송을 안 걸었을까요? 이건 머스크의 전략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플과의 관계를 고려한 걸 수도 있죠. 애플과 테슬라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는 관계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애플의 프로젝트 타이탄은 정말 야심찬 시도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한 거니까요.
근데 결국 실패로 끝났죠.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던 거예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10년 넘게 만들어 오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쌓았거든요. 배터리 기술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충전 인프라까지 다 갖춰놨어요. 애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타이밍도 안 좋았어요. 애플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섰을 때는 이미 전기차 시장이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테슬라는 물론이고 전통 자동차 회사들도 다 전기차에 뛰어들었고 중국 업체들도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애플 입장에서는 여기서 경쟁하는 것보다 AI나 다른 분야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던 거죠. 실제로 지금 AI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애플도 여기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전화기 플러그를 뽑았다는 얘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만큼 애플의 스카우트 공세가 강력했다는 거고, 또 그만큼 테슬라 엔지니어들의 가치가 높았다는 거죠. 면접도 없이 연봉 2배를 제시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엔지니어들이 결국 테슬라에 남았다는 건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비전, 회사 문화 같은 것들도 중요했을 거예요. 머스크라는 리더십도 한몫했을 거고요. 이 전체 스토리를 보면 실리콘밸리의 인재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유능한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이 정말 금값이거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거대 기업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스카우트에 나서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타이탄이 접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이 경쟁에서 이긴 셈이에요. 인재들도 지켰고 경쟁자도 시장에서 물러났으니까요. 물론 애플이 언젠가 다시 전기차 시장에 도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어요. 테슬라도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고요. 전통 자동차 회사들도 점점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프로젝트 타이탄을 포기한 건 어쩌면 현명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 산업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규제도 훨씬 까다롭고 안전 문제도 있고 생산 규모도 엄청나게 커야 하고요. 애플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고 맥북으로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을 장악했지만 자동차는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던 거죠. 결국 시장을 제대로 읽고 전략적으로 철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몇 년 동안 일했던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아이브스가 말한 것처럼 이 엔지니어들이 이제 AI 프로젝트로 옮겨갔다는 건 다행이에요. 그쪽 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번 일로 자신들의 인재와 기술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 그렇게까지 원했던 인재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얘기 어떠셨어요? 애플과 테슬라의 숨겨진 인재 전쟁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런 뒷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아이러브9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기술업계 소식들 계속 가져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